문재인 정권의 특사들이 북한 땅을 한번 밟고 와서는 정말 국민들이 우려할 그런 서글픈 일들을 벌써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이 4월부터 실시될 한미연합훈련에 전략자산이 오지 않아도 된다. 미국의 최신 북한이 무서워하는 것은 미국의 전략자산 무기들입니다. 그런데 한미연합훈련에서 목적이 북한의 어떠한 군사적 도발도 한국과 미국의 연합군은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한미연합훈련인데, 송영무 장관이 이 태평양 함대 사령관에게 전략자산의 배치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이렇게 처음은 농담처럼, 그 다음에는 실제로 치중에 진담 나온다는 식으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사실상 미국 측 미태평양 함대 사령관에게 여실없이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31일부터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정권의 특사 핵심 참모들이 하루 저녁 한 대 받았다고 해서 남북 관계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문재인 정권의 안보 의식은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걱정을 넘어 한숨을 짓습니다. 일단 북미 양측이 서로 만나기로 한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환영합니다. 하지만 협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김정은은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이야기했지 핵 폐기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 3편을 터뜨리기에는 이르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김정은이 대한민국을 향해서도 미국을 향해서도 연일 통큰 행보를 보이고 있는 뒷배경에는 북한이 이미 핵 개발을 완료한 데 따른 자신감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만남이 성사되고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환영하지만, 이제부터는 협상 테이블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들이 제시될 것인지 예의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이 남북 관계나 이런 게 베트남하고 비슷하게 가는 것 같다, 이런 걱정이에요. 저도 그런 걱정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한번 그 베트남의 패망, 그러니까 월남의 패망하고 베트남 정권이 들어서면서 있었던 상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1964년에 이제 베트남 전쟁에 미군이 참여한 이후에 1973년 1월 미국과 월맹 간 평화협정이 체결됐죠. 파리 평화협정. 그러면서 이제 휴전이 되고 미군 철수가 결정이 됩니다. 1974년 미국의 대월남 경제 원조가 축소되고 오일 쇼크 등으로 이제 월남 경제가 불안정이 되고, 그러면서 그 다음해인 1975년 1월서부터 월맹의 공세가 시작이 되고 4월 30일 사이공이 함락이 되고 이제 남쪽이 월맹 정권이 수립이 되고, 그 다음 해인 1976년 7월에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수립이 되는 겁니다. 소위 남북 통일이 된 거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월남 공산하고 베트남 정부는 월맹을 지지했던 인사부터 숙청을 하고 자유민주주의 반대했던 종교인, 언론인, 교사 등을 처형하거나 정신개조를 했어요.
월남 사회 지도층 소위 언론인, 종교인, 관료, 교사, 군인 등 수백만 명을 정신개조 수용소라는 것에 감금을 했는데 이것을 한 5, 6년 정도 하고 1980년 이후에 석방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법적 과정 없이 처형이 약 10만 명이 됐습니다. 보트피플이 약 150만 명. 주요 요인을 보면 월남 패망의 직접적인 계기는 역시 파리 평화협정 후 남북 평화 공존 주장과 미군 철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뭐 지금도 유사한 주장이고 또 미군 철수로 인해서 미국은 월남에 지원하던 원조를 중단하고 이래 인해서 이제 월남의 경제적 혼란이 되면서 이제 그런 과정을 겪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우리도 뭐 큰 틀에서 약간 유사하다. 지금 현재 북한은 미국 간 대화에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한미 두 번째 한미 군사훈련 축소 및 폐지, 세 번째 주한미군 철수, 네 번째 남북한 자주적 평화통일, 소위 낮은 단계 연방제를 주장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이제 대한민국이 우리 대한민국 이런 것을 지금 동조하는 것 같은 분위기도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미국 내 여론도 한반도 방위와 미국의 국동 방위 전선에 대한 재고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변화가 너무 유사해 보여서 우리가 보기에 이런 최악의 경우는 없어야 되는데 뭐 대통령 그 전에 자서전에 보면은 월남 패망을 보면서 뭐 희열을 느꼈다는 문구도 내가 읽은 적이 있는데 또 요즘에 보니까 자주 통일 반대하는 미군은 철수하라라는 현수막을 들은 게 어디네 본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가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뭘 알고 하는 일인지가 참 걱정입니다. 당연히 김정은은 베트남 호지민보다 훨씬 잔악한 정권으로서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아마도 여기 있는 사람들은 대개 처형당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언론인들도 여기 대상인데 굉장히 유의해서 이런 것을 균형 있게 잘 보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국민들도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잘 가지고 지금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경각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어제 바른미래당과 함께 GM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발의했습니다. 군산공장 폐쇄 결정 이후에 한국 GM 군산공장과 협력업체 종사자들은 당장 눈앞이 캄캄한 상황입니다. 산업은행과 GM 본사 간에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초 예정됐던 한국 GM 경영 실사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고 심지어 실사가 무산될 가능성까지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사태 원인 규명과 사태 해결에 책임 있는 정부도 실사 방침만 내세우고 사실상 아무런 진단이나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루하루가 막막한 이들을 위해서라도 정부나 산업은행이 우물쭈물 자고 오면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한국 GM의 경영 악화에 따른 GM 철수설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군산공장이 폐쇄될 위기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산업은행이 이를 수수방관해온 데 대해 국정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책임을 규명하고 GM 사태의 최종 종착역은 국민의 헬스인 공적 자금을 투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한다면 언제 얼마를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왜 반대하고 있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GM 사태의 근원은 따지고 보면 2001년 김대중 정권 당시의 대우차 사태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윤택 고원에 이어서 안희정, 정봉주, 박수현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연일 성추문 논란이 터져나오는 와중에 어제 검찰이 우리 당 건성동 염동목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른바 강원랜드의 채용 비리를 캔다는 명목인데 자기 사람 내려꽂는 코드 인사와 남의 사람 내쫓는 인사보복으로 점철된 문재인 정권이 채용 비리 압수수색하기 이전에 스스로 자기 검열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내부에서 미투가 연일 터져나와도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반성은커녕 상습범이자 현행범인 이들에 대해서 기민하게 수사에 착수하는 신속성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이 정작 신속하게 압수수색하고 수사에 착수해야 할 대상은 문재인 정권의 코드 인사와 인사보복 그리고 미투로 드러난 성추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명령에 서명하고 말았습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대변인은 어제 백악관 정례 브리핑을 통해 국가 안보를 근거로 멕시코와 캐나다가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지만 한국은 끝내 관세 대상에 포함되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국가 안보를 근거로 관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지금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만큼 미국의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현안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샌더스 대변인이 그런 프로세스를 근거로 다른 국가들도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 와중에도 유독 한국이 관세 대상에 포함된 것은 통상외교도 외교 안보도 모두 실패한 문재인 정부의 외교적 폭망이라고밖에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가뜩이나 김정은이 내건 조건을 놓고 북미 간 협상을 성사시킬 수 있을 것인지 그렇지 못할 것인지 시험대에 올라서 있는 마당에 미국의 선택 하나하나가 우리로서는 대단히 민감하고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유예 기간 동안이라도 트럼프가 결정을 바꿀 수 있도록 외교적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야기했지 핵 폐기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 3편을 터뜨리기에는 이르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김정은이 대한민국을 향해서도 미국을 향해서도 연일 통큰 행보를 보이고 있는 뒷배경에는 북한이 이미 핵 개발을 완료한 데 따른 자신감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만남이 성사되고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환영하지만 이제부터는 협상 테이블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들이 제시될 것인지 예의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이 남북 관계나 이런 게 베트남하고 비슷하게 가는 것 같다 이런 걱정이에요. 저도 그런 걱정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한번 그 베트남의 그 패망, 그러니까 월남의 패망하고 베트남 정권 진담 나온다는 식으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사실상 미국 측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에게 여실없이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31일부터 대규모 군사 훈련을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정권의 특사 핵심 참모들이 하루 저녁 한 대 받았다고 해서 남북 관계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문재인 정권의 안보 의식은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걱정을 넘어 한숨을 짓습니다. 일단 북미 양측이 서로 만나기로 한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환영합니다. 하지만 협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김정은은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문재인 정권의 특사들이 북한 땅을 한번 밟고 와서는 정말 국민들이 우려할 그런 서글픈 일들을 벌써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이 4월부터 실시될 한미연합훈련에 전략자산이 오지 않아도 된다. 미국의 최신 북한이 무서워하는 것은 미국의 전략자산 무기들입니다. 그런데 한미연합훈련에서 목적이 북한의 어떠한 군사적 도발도 한국과 미국의 연합군은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한미연합훈련인데, 송영무 장관이 이 태평양 함대 사령관에게 전략자산의 배치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이렇게 처음은 농담처럼, 그 다음에는 실제로 치중에 들어서면서 있었던 상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1964년에 이제 베트남 전쟁에 미군이 참여한 이후에 1973년 1월 미국과 월맹 간 평화 협정이 체결됐죠. 파리 평화 협정. 그러면서 이제 휴전이 되고 미군 철수가 결정이 됩니다. 1974년 미국의 대월남 경제 원조가 축소되고 오일 쇼크 등으로 이제 월남 경제가 불안정이 되고, 그러면서 그 다음해인 1975년 1월서부터 월맹의 공세가 시작이 되고 4월 30일 사이공이 함락이 되고 이제 남쪽이 월맹 정권이 수립이 되고, 그 다음 해인 1976년 7월에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수립이 되는 겁니다. 소위 남북 통일이 된 거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월남 공산하고 베트남 정부는 월맹을 지지했던 인사부터 숙청을 하고 자유민주주의 반대했던 종교인, 언론인, 교사 등을 처형하거나 정신개조를 했어요. 월남 사회 지도층, 소위 언론인, 종교인, 관료, 교사, 군인 등 수백만 명을 정신개조 수용소라는 것에 감금을 했는데, 이것을 한 5, 6년 정도 하고 1980년 이후에 석방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법적 과정 없이 처형이 약 10만 명이 됐습니다. 보트피플이 약 150만 명. 주요 요인을 보면 월남 패망의 직접적인 계기는 역시 파리 평화협정 후 남북 평화 공존 주장과 미군 철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도 유사한 주장이고, 또 미군 철수로 인해서 미국은 월남에 지원하던 원조를 중단하고 인해서 이제 월남의 경제적 혼란이 되면서 이제 그런 과정을 겪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우리도 뭐 큰 틀에서 약간 유사하다. 지금 현재 북한은 미국 간 대화에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한미 두 번째 한미 군사훈련 축소 및 폐지, 세 번째 주한미군 철수, 네 번째 남북한 자주적 평화통일, 소위 낮은 단계 연방제를 주장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이제 대한민국이 우리 대한민국 이런 것을 지금 동조하는 것 같은 분위기도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미국 내 여론도 한반도 방위와 미국의 국동 방